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이런저런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아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는 시선이 좀 필요하다. 조심스럽다. 어떤 부분이요? 아이들 이야기 할 건데요. 네. 학교에서 어머니 얘 문제 있어요 하고 전화 받는 경우. 네. 말이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머니 얘 이상해요. 어머니 얘 문제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경우는 어머니 얘 정신병원 좀 가봐야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머니 얘 검사 좀 받아봐야겠어요. 얘 때문에 수업이 안 돼요. 얘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그렇게 학교에서 전화를 받으면 엄마들 억장이 무너져요. 그러겠는데요. 네, 청천벽력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첫 번째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은 모르지만 아이가 경계성에 있거나 네, 의학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 뭐 ADHD나 네,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는 인정을 못했고 아니면 부모는 몰랐지만 그런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여기서 백날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진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병원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큰 병원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가 영재인 경우 그게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영재야. 그래서 학교의 그 통속적인 생활이나 단체 생활에 아이가 맞지가 않아. 재미가 없어. 얘만 놓고 보면은 학교가 재미가 없어. 선생님은 맨날 시시한 것만 가르쳐. 애들은 재미없어. 내 기준에서는 애들은 바보야. 나는 벌써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재능이나 영재가 어느 한 특정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특출나게 올라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관심 있는 거 빼고는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얘 문제야, 맞죠? 사실은 선생님들은 이 친구의 이런 특성까지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건데, 없으니까 이 친구를 갖다가 그렇게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저 그렇게 얘기해요. 얘 영재 같은데, 이런 거에 호기심 보이고, 이런 걸로 좋아하는 성격으로 나오고 하는데, 어머니 알고 계시냐고. 알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똑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선생님들은 똑똑하다 그래요. 그럼 어떡해? 가서 또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겠죠. 얘 영재인지 아닌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주 자체가 자유로운 영혼인 경우, 외국계 마인드인 경우. 그러니까 한국 부모 네, 한국 사람인데 이게 사주 자체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 타고나는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개인주의라서 내가 놀고 싶으면 놀아야 되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이게 단체 생활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지능이나 이런 문제와 별개로 외국 가야 돼. 흔히 말하는 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외국 마인드에 맞는 아이들 경우 이거 우리나라 선생님들 극티인 선생님들 만나면 얘네들 되게 고생해요. 그럼 어떡해? 사실 이런 문제가 들어올 때에는 아이들하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약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 부딪히는 운이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대놓고 깨져요. 그래서 좀 돌아가는 방법으로 선생님하고 좀 덜 부딪히게 뭐 최대한 체험학습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영재인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잠깐 그 시기를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영재 교육을 제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재력이 돼서 어떻게 부모님이 아이를 외국으로 뭐 그렇게 가줄 수가 있다든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이런저런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아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는 시선이 좀 필요하다. 네, 문제라고 전부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영재 같고. 그래서 그 조언을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기 오셨다고 해서 얘는 영재입니다. 얘는 뭐 병원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점사가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양육 방식이나 아이를 바라봤던 시선 자체가 전부 다 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얘를 성인까지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영재 팔자도 있어요, 선생님? 응. 영재 사주? 그러니까 사주를 받을 때
머리가 되게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말고 특별하게 반짝반짝한 머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과학 분야, 응. 뭐 수학 분야, 영어, 언어 분야, 뭐 이렇게 특정적으로. 네, 그래서 얘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아이가 뭐 집중을 못하고 뭐 어쨌든 주변에 민폐인 거는 맞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사실은 이 친구 마음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그때서는 수긍을 하시죠. 그러면은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양육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대화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키우는 게 쉬운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내 자식을 내가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잘못한 거고 그런 부분이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네, 그리고 간혹 마음 아프지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즘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 인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아니, 마음이 아픈 아이로 나오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하고의 관계에서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조언은 조금 뼈 아프지만 듣고 하시면 결과적으로 아이한테는 조금 더 빨리 빛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